미술관에 걸린 그림 한 점에 수많은 시간의 겹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오늘은 800년 서양 미술의 역사를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그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단 하나의 그림이 8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탐험할 여정의 지도 같은 건데요. 처음엔 신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인간의 내면, 즉 감정으로, 또 감정에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로, 그리고 마침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한 개념으로 이동하는 이 네 가지 거대한 관점의 변화를 하나씩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게 신 중심이었던 중세 시대를 지나서 미술의 초점이 드디어 신성한 상징에서 벗어나 바로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혁명의 시대,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요, 보통 한 사람이 낸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곤 하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조토 디 본도네. 이전까지 화가들이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만 그리는 기술자에 가까웠다면 조토는 성스러운 그림 속 인물들한테 살아있는 듯한 감정과 실제 무게감을 불어넣었어요. 조토의 동그라미처럼 완벽하다는 이탈리아 속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교황이 실력을 증명해 보라고 하니까 다른 거 없이 그냥 손으로 완벽한 원 하나를 딱 그려보냈다는 일화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천재성을 보여준 거죠. 그의 그림은 더 이상 신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간을 담아내면서 르네상스의 씨앗을 뿌렸던 겁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들이 등장하면서 이 변화는 더욱 빨라집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대기원근법 같은 세상을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했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건 좀 푸르스름하고 흐릿하게, 가까이 있는 건 아주 선명하게 그려서 평평한 캠퍼스 위에 실제 같은 3차원의 공간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시도들 덕분에 화가는 단순한 장인을 넘어서 세상을 탐구하는 사상가이자 과학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르네상스의 그 균형 잡힌 조화와 고요함은 이제 끝났습니다. 인간 내면에서 막 들끓는 격정적인 감정과 열정이 캔버스를 가득 채우는 정말 드라마틱한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시대의 문을 그냥 확 열어젖힌 혁명가가 있었으니 바로 카라바조입니다. 그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조각을 하듯 그림을 그렸어요. 성인들의 발은 흙투성이로, 얼굴은 주름지게 묘사하면서 저 멀리 있던 신성한 존재를 우리 곁에 평범한 인간으로 확 끌어내렸죠. 실제로 살인죄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던 그의 거친 삶처럼 그의 그림은 인가의 추함과 고뇌까지도 아주 솔직하게 담아내면서 엄청난 힘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카라바조도 같은 주제를 그렸거든요. 근데 그의 그림 속 유디트는 어딘가 좀 마지못해하는 표정이에요. 하지만 젠틸레스키의 유디트는 어떻습니까? 아주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죠. 당시 거의 유일한 여성 화가였던 그녀는 끔찍한 성폭력을 겪고도 법정 투쟁에서 승리한 정말 강인한 인물이었어요. 그녀의 그림 속 유디트는 바로 불의와 정면으로 싸웠던 젠틸레스키,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한편에 바로 그 드라마였던 셈이죠. 바로 그의 그 격정적인 감정이요. 극도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워지면 그게 바로 로코코가 되는 겁니다. 프라고나르의 그네를 보면 딱 알 수 있죠. 귀족들의 은밀한 쾌락과 유혹을 아주 감각적으로 그렸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치스러운 환상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곧 터질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전조 같았달까요? 사회는 다시 이성과 질서 그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바로 다비드의 그림처럼요. 개인의 감정을 억누르고 공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신고전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예술이 시대의 열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과연 감정만 억누르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에 대한 아주 통쾌한 대답이 바로 들라크루아의 이 그림입니다. 이성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억압받던 인간의 열정이 다시 한번 폭발하는 순간을 포착한 거죠. 이게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차가운 이성의 시대를 넘어 뜨거운 열정의 시대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자, 이제 19세기로 들어섭니다. 이때부터 화가들은요, 더 이상 신화나 역사 같은 그런 거대한 이야기에만 매달리지 않아요. 대신에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캔버스에 담기 시작합니다. 사실주의의 문을 활짝 연 귀스타브 쿠르베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그릴 수 없다. 그는 낭만주의의 이상화된 열정이나 과거의 신화 대신에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드디어 예술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땅에 발을 딛기 시작한 거죠.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사실주의의 시선은 곧 인상주의 혁명으로 이어지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첫째, 바로 튜브 물감이라는 신기술의 발명입니다. 덕분에 화가들은 둘째, 무거운 이젤을 들고 스튜디오를 벗어나 야외로 나갈 수 있었죠. 셋째, 그러다 보니 그들의 관심사는 이제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대기를 포착하는 것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넷째, 이 새로운 시도는 모네의 작품 인상 해돋이를 본 한 비평가가 이건 그냥 인상일 뿐이잖아 라고 조롱하면서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인상주의가 밖으로 향했던 그 순간을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빈센트 반 고흐가 있죠. 그에게 색채와 붓터치는 단순히 보이는 걸 그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고통과 불안, 또 구원을 향한 갈망을 그 색으로 치유하려는 듯이 감정의 파도를 캔버스에 그대로 새겨 넣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20세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술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의 창 같은 거였다면요. 이제 그 창문이 와장창 하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예술은 더 이상 무언가를 똑같이 재현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게 된 거죠. 그 파괴의 맨 앞에 섰던 인물, 바로 피카소죠. 피카소는요, 사물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 사물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걸 한 화면에 다 담으려고 했던 거죠. 정면, 측면, 뒷면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제 그림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생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앤디 워홀이 나타나면서 예술의 정의는 아예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작업실을 팩토리,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예술 작품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대량 복제하고 마릴린 먼로나 캠벨 수프 깡통 같은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을 소재로 삼았죠. 예술이란 게 과연 독창적이고 유일무이해야만 하는 걸까? 워홀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술과 상품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렸습니다. 예술은 마침내 그 한정된 갤러리라는 공간마저 박차고 나와서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아직도 정체가 베일에 쌓여있는 뱅크시가 대표적이죠. 그는 건물벽에 기습적으로 그림을 남기고 사라지면서 예술을 다시 한번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예술이 다시 현실과 정치 속으로 직접 뛰어든 셈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길고 긴 800년의 여정을 한번 쫙 돌아와 봤는데요. 이 모든 변화를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그게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미술사는요, 그냥 예쁜 그림들을 시대순으로 늘어놓은 게 아니었던 거죠. 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가 점차 인간 자신에게로, 그리고 인간의 격렬한 감정으로, 눈앞의 현실로, 마침내 순수한 아이디어나 개념으로, 결국 미술의 역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의 시선이 끊임없이 확장되어 온 위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800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하나의 점처럼 서 있는 바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이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